고대하는 클래스에 모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5년에 고려대 개교 120주년인데 이 안에서 과연 고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학원을? 예. 아, 대학원? 네, 대학원을. 네. 아니, 뭐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신천에 있는 Y대를 나왔죠. 예. 아니 뭐 내 교수 아닌데 뭐. 고대에 붙는 다양한 별칭이 있어요. 민족고대, 막걸리, 맥주를 마시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맥주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 때는 막걸리 안 마셨어요. 하발식도 기억나긴 해요. 그 하셨죠 다들? 몇 년 했어요? 전기밥솥, 작은 전기밥솥 안에 진짜요? 네 솥. 많은 대학들이 이름을 고려대학교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요? 오. 재밌는 얘기네요. 놓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냥 무섭네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늘 우리 고려대 학생들이 존재를 합니다. 4.18 달리기. 맞아요. 고대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진짜 이런 기금 조치가 있었습니까? 진짜, 와. 네임드, 대단합니다. 네임드 예. 고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조치 7호라고 하는, 그래서 고대문을 완전히 휴교를 시키고 닫아버리게. 니네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어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고대하는 클래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대만큼 이제 긴 역사를 가진 게 또 있습니다. 축구부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많은 운동부 가운데 이 고대 축구부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축구단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아 진짜요? 프로축구팀 또 여러 가지 축구계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 고대 축구부와 연대 축구부가 같이 이제 거의 시작을 같이 해서 20년대부터 고연전 축구 대결로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좀 맞습니까? 동아일보에 1922년에 보전 축구부가 창단됐다는. 1922년. 22년. 이야, 100년 넘었어요. 예, 지금 한 100년 이상 됐죠. 그리고 1927년에는 연희 전문가 최초로 보연전, 그러니까 지금은 고연전이지만 당시로는 보연전이죠. 그리고 1928년부터 4년간 연속으로 보전 축구팀이 우승을 해요. 그래서 그 우승기를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지금 고대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그럼 그때 이제 고대 축구부 선수를 뛰었던 사람들이 우리 축구의 1세대 분들이신 네, 건데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김용식 선수인데 일본 대표팀을 당시에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8강까지 진출시키는데 획격한 공을 세웠던 분이에요. 주목할 것은 뭐 한국과 일본 축구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올라가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뭐 스피드 스케이트 중장거리 선수로 뛰기도 했고 그래서 체력도 있고 건성도 있고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36년에 일본 대표팀으로 차출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을 보니까 지금 고대 축구부 빨간색 흰색 세로 줄무늬로 되어 있는 네. 이 줄무늬 축구부 유니폼을 또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들었습니까? 이분이 제안해서 만들었다. 요즘 젊은 이들에게는 이 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게 네. 있거든요. 이게- 한때 기성용 선수가 뛰었죠. 네. 지동원 선수도 있었고 네. 그 팀 유니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혹시 거의 이거 똑같죠. 아니냐, 네, 거의 이거 또 똑같죠. 따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줄무늬 유니폼이 썬덜랜드 팀의 유니폼을 보고서 아마도 그렇게 따라서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축구단 고문 변호사도 하고 있는 네네. 우리 축덕 손수호 변호사님 예.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우들 축구 정말 선수들. 많습니다만 네. 차범근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졸업생들의 축구 제전인 연고 올스타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독 프로팀으로 가는 차범근 선수의 고별전을 겸해서 벌어졌는데 빈자리 없이 만원을 이룬 관중들은 실력껏 차고 달리는 선수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차범근 선수는 관중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범근 교우는 고대에 입학할 때부터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스카우트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신고의 교장은 연세대 출신이었고요. 또 축구부 감독은 경희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대냐 경희대냐, 경희대냐. 서로 막 땡겨가는 그쵸, 그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선배 중에 고려대 축구부였던 황재만 교우가 있는데요. 이 황재만 교우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듣고는 야, 뭘 고민해? 고대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해서 고대를 오게 됐습니다. 고대 입장에서는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경사죠, 경사. 네,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와가지고 강제로 데려가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덩치 좋은 네. 럭비팀을 보내가지고 찍혀라. 진짜로? 차범근을 찍혀라. 진짜? 네, 보디가드. 아이 비하인드 스토리. 아이 이게 야사 아닙니다. 야사 아니에요? 야사 아닙니다. 네, 정사예요, 아닙니다. 이게? 네, 정사. 예. 아 진짜. 맞습니다. 예, 아, 실제로 그런 그렇구나. 일이 있었어요. 예. 아이고 차범근 선수 아들 차두리 역시 고대 교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슷해요. 2002 월드컵 때 유일하게 아마추어 선수로 대학생 선수로 뛰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좋은 활약 보여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적 동의서를 발급을 해줘야 그 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두고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내에서 학생들의 여론조사까지 있었습니다. 차두리 교우를 독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차두리 교우 계속 우리가 함께 더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교우들의 입장을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의 사건들이 있었죠.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떤 미래 향방을. 제가 2002년 8월 졸업이거든요. 네. 딱 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생겼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전설적인 선수 워낙 많아서 네, 지금 워낙 뭐 많죠. 저 유튜버로 맹활약 중인 우리 리천수도 예. 저희 교우였고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고연전을 갔는데 차두리 이천수가 양쪽에서 장난하게 날아다니고 저한테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쪽에 저기 와이대 김용대 골키퍼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겁나 잘 맞고 그랬던 기억이 맞아, 나요. 맞아. 심지어 저 같은 경기 본 것 같습니다. 페널티킥을 두 맞아요, 개를 맞아요, 쳐가지고 그날. 예, 겨우 이겼지. 예. 그 경기를 저희가 모두 함께 봤네요. 네. 겨우 이겼지 점수가. 맞아요. 참 이게 달라진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IMF 전에 입학을 해서 그래도 네. IMF 지나서까지 다녔지만 어쨌든 전에 입학을 해서 약간 학교 분위기가 다 놀자판이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었고 축구부 경기, 농구부 경기 다 따라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학생들도 농구 많이 했죠. 저 아마추어 농구팀을 하루 종일 농구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구 대잔치 같은 거 쫓아다니는 기억이 너무 나고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이제 93년도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구사. 네, 그 응답하라 맞아. 구사. 그죠? 93년도 농구 대잔치를 보고 있을 때 8강에서 삼성전자랑 고대가 붙었거든요. 제가 1차전까지 삼성전자 편이었는데 1차전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고대 편을 들었던. 빠른 변절. 근데 뭐 재학 때 가장 유명했던 선수 누굽니까? 똑같이 현주엽 선수 굉장히 유명했던 것 왜 자꾸 같아요. 같은 세대인 척하세요? 재학생 중에 말씀해 주세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박한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임정형. 어, 그다음에 전희철, 김병철 선수도 있었고 양희승 양희승. 선수도 있었고 뭐 신기성, 엄청 현주엽. 많았죠. 예. 현 시대에서 가장 고대의 위상을 높인 분은 아무래도 김연아 선수지 김연아 않나. 선수.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입학을 한다. 전 학교가 술렁술렁이는 경. 그때 그 분위기를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진짜냐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이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그 게시판에 글도 본인인지. 예, 정도입니까? 본인이 연징했었던 그런 최고의 추천수를 기록했던 와.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럴만하네요. 진짜. 저도 그건 봤으면 추천 눌렀을 것 같아요. 예. 체육교육과를 다녀서 또 교생 실습도 열심히 다녔다는 건데 와, 교생 실습 나갔던 고등학교 좋았겠네요. 오. 아무튼 뭐 이렇게 축구계 레전드들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고대 출신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고연전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을 텐데 또 교호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각인되는 겁니다. 각인되는 겁니다. 특히 그 교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인이 되는. 그렇게 어떤 무리에 속하는 걸 싫어하시는 속이런 박사님께서 각인을 피할 수는 없어. 각인이라는 말씀을. 교호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몇 해 전부터는 응원가 경쟁에서는 압도적이죠. 이제는 경쟁이 끝났습니다. 압도적이죠. 민족의 아리아가 나오면서 그 후에는 경쟁이 안 돼요. 너무 좋아. 생각보다 민족의 아리아 얼마 안 우리 학교 다닐 때 됐습니다. 없던 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우리 학교 다닐 때 됐어요. 없던 거예요. 저희 때 완전 5년인가 장난 7년인가 아니었는데? 된 새로 거예요.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 연대생들이 이제 경쟁의 어떤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럼요. 민족의 아리안. 저는 너무 100년 좋아요. 된 줄 알았는데. 100년 된 느낌이 나는 네, 그러니까요. 100년 전에도 고대생들이 불렀을 것 불렀을 같은 것 같은 그런 그런 노래예요. 노래죠. 너무 좋습니다. 또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따와가지고. 와, 몰랐네 진짜. 고대가 또 서민적인 학풍을 지녔다라고 이제 이미지 자체는 그런데 재벌가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거쳐갔더라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경영대 출신들이 특히 많은데 일각에서는 고대 경영학과를 재벌 2세 사관학교, CEO 양성소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뭐 70년대부터 약간 뭐 LG, 뭐 현대 뭐 이런 자녀들도 많이 다녔다고 하고 뭐 아니면 뭐 삼양, 두산, SK 뭐 되게 많은 2세들이 다녔대요. 네. 근데 막상 다닐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저희도 카더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동기들도 몰랐다고. 그런 집 자식인지 몰랐다. 뭐 같이 뭐 놀아서 얘가? 뭐 약간 이런 이야기였다고. 나중에 뭐 교수님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나중에 할 정도. 네, 그러니까 네, 별로 네, 표를 네, 안 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이게 예전에 삼성에서 고대를 탐낸다. 네, 이런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윤대 명예교수 예전에 그 네. 총장직을 지냈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총장이었죠. 네, 이 어윤대 전 총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100주년 기념할 때 기부금으로 550억 원을 냈다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박물관 건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고대와 성균관대를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학교를 만들어서 좀 세계적인 대학교로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당시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뭐 응하지 않아서 뭐 무산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그 교수님 맞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 학교 재단 측에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가 자녀들이 고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조직의 문화, 또 한국적인 정서는 더더욱 그러다 보니 고대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조직에서 좀 선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고대생의 이미지가 어떠냐? 성실하다, 꾸준하다, 그리고 또 조직에서 크게 원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그 장점을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고려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협업 이런 관계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과 설립도 그렇고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일부 기업들에서 대학이랑 대학에 직접 관여하는. 그러니까 저희 때 기억나는 건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 뭐 이제 국방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졸업하면 바로 그 회사로 진출이 좀 보장이 되는 과들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하이닉스가 설립했었던 반도체학과. 맞습니다. 뭐 21년도에 설치가 됐죠. 그리고 또 아니면 현대자동차랑 한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아니면 뭐 삼성전자랑 같이 협업한 차세대 통신학과. 근데 뭐 반도체가 어쨌든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반도체 공학은 작년 입시 기준으로는 뭐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중에 수시 정시 통틀어 1위를 네, 또 했다는 네, 이제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아 그거 원래 우리 과인데.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인데 그거.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숫자에 마법이 있거든요. 숫자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시키면 동일 가치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뭐 브랜드 순위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싶어 하는데 다면적 가치를 전부 다 하나로 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위험하고요. 그것보다도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경쟁을 하지 말고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어떤 친구들이 태어나던 시기열에 경쟁을 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한 반에 7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에 막 15반씩 있었고 맞아. 그때는 등수를 내서 막 뛰어가고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우회를 받는 게 일종의 사회적 정의감이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다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숫자를 볼 게 아니라 그 나름의 가치를 보고 각자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고대의 가치도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무형의 전통이라든지 가치는 뭐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주년을 맞아서 고대가 넥스트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굉장한 수준의 각성을 하신 거라고 봐요. 세계화는 많이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고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어지간해 가지고는 고대 들어가는 게 힘들다. 임원들 계시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신다. 뭐 입시랑 가장 가까우신 우리 김민정 교우님 어떻게 보세요? 네. 힘들어지겠다? 근데 그래도 저는 저희 자녀가 교우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기부금 많이 내시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